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일단 저랑 같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일단 시황부터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다시금 반등을 해주면서 그래도 87,000달러 선 올라선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더리움 쪽 같은 경우에도 5%가량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의 낙폭이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은 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이런 인식들도 있고요. XRP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급이 좀 돌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마켓캡이 4%가량 상승을 했는데 어제 저희가 마켓캡 확인했었을 때는 거의 한 7-8% 9%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또 조정에 어느 정도 다시금 회복해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헤데라 코인이 그 간밤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ETF 쪽에 관한 또 이슈가 또 부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헤데라 코인 흐름들도 재밌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코인도 오랜만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오피셜 트럼프도 13달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셜 트럼프 워낙 또 고가에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런 또 불안감들은 여전히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 바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매집을 나는 이제 계속하겠다 이렇게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IMF 측에서 사실 이제 그 압력에 나서고 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일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 비트코인을 이제 국가 자산으로 이제 그만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제 반대 의견을 표현을 했고요. 제가 이제 잠시 뒤에 이제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번 하락장 아니고 이번 조정에서 그 매수한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이제 알려드릴 예정이라서 잠시 뒤에 저랑 같이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면 될 것 같고요. 나이브 부켈레는 이제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나 비트코인 이제 구매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우리를 배척하고 대부분의 비트코인 홀더들이 우리를 버렸을 때도 멈추지 않았고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런 이제 부켈레 대통령의 이야기를 마이클 세일러는 굉장히 옹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트윗도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또 커뮤니티 상에서는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 중에 하나였죠. 엘살바도르 정부 자체가 IMF와 14억 달러 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을 하고 IMF가 이제 엘살바도르가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조화를 좀 이루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큰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전에도 이런 내용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말 급격하게 치솟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라든지 튀르키예 같은 그런 나라들은 자국 통화 가치가 이제 다음 날 눈 떠보면은 너무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사놓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제 보통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 국가들이 최근에 선택하는 건요. 비트코인도 있지만 사실 달러를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통화 자체의 어떤 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달러를 도입을 시켜서 미국 달러에 맞게끔 그렇게 화폐 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는 조금 특별한 케이스이죠. 일단 자국 통화는 이제 거의 그 내부에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사실 비트코인을 이렇게 통화로 선택을 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오 정말 대단하다. 이제 비트코인 쪽에 관한 선구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국민들은 사실 반대를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를 화폐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왜 IMF 쪽에서 이런 비트코인 의존도를 줄여라. 그리고 너희만의 이제 일반적인 통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일단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매수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크립토 시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과연 이게 좋기만은 한 걸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의 입장도 저는 좀 이해가 간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일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이제 비트코인 관한 매수를 계속
계속 이어오고 있고요. 이번 조정에서도 매수를 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죠.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관세 리스크가 그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눌렀었잖아요. 하물며 이제 비트코인에 관한 전략 비축 자산 언급을 트럼프가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리스크로 이제 비트코인 눌렸었죠. 근데 이제 캐나다 쪽에서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는데 요게 다시 좀 수그러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미국 행정부의 관세를 두고 타협안을 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익명의 소식통 쪽으로 이제 전해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캐나다 관리들이 소통을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일, 4일 내내 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를 통해서 구제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실 이제 관세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제 추가 협상이 좀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요. 러트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우리가 관세 부과를 중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마약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트럼프가 명분으로 좀 삼았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캐나다 정부 측에서 확실하게 펜타닐에 관한 미국 유입이 막힌다라는 거를 확실시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좀 진전이 갔던 거죠. 그래서 아마 요런 관세 리스크가 조금 무마됐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아무래도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좀 유동성 자산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였던 것 같은데요. 반면에 이제 뉴욕 증시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이번 조정장에 그럼 누가 샀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살바도르 대통령과 또 여기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업도 이번 조정 때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타플래닛의 이제 대차제조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더 추가가 돼 있더라. 그래서 요번 이제 조정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에 관한 추가 매수를 했던 기업들이 있었고,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도 계속 비트코인 매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또 기업들의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국가들의 절대적인 신뢰도 이 시장에는 있었다. 우리는 이제 공포에 떨긴 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니카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파트너 니카터가 만약에 미국이 암호화폐 전략 자산을 채택할 경우에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데, 그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7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비축 자산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그 결정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차기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요 정책 자체가 굉장히 바로 뒤집힐 가능성이 큰 거죠. 차기 정부가 이제 누군지는 모르고 너무 먼 이야기긴 하지만, 그럼 그때 이제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준비금이 달러를 보완하는 전략으로 만약에 채택이 될 경우에는 기존 금융 시장에 또 충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미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여러 가지 해킹 사건, 불법 거래 사건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이 이미 많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실현 수익의 20%에 40%를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준비금 도입의 실효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삶의 질 유지에 암호화폐 준비금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진짜 표면적인 내용인데, 이게 과연 비축 자산으로 정말 필요할까에 관해서 미국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할까? 그런 부분에 당연히 의문점이 남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아무리 그걸 이제 암호화폐를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해도 사실 그 명확한 전략적인 활용 방안이 물음표가 되긴 해요. 그 예전에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쓸 거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매집을 해서 그거를 이제 20년 동안 팔지 않는 원칙으로 20년 후에 뭐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미국의 부채를 갚아 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쓰인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어떤 입장에서는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20년 뒤에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을 것입니까? 여러 가지 뭔가 의문점들이 남는 거죠. 그래서 전략 비축 자산의 현실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는 또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탄생 자체가 그 2008 금융위기를 비판하면서 사토시 자체가 이제 개발을 한 거잖아요. 전 세계 금융 통화 탈중앙화 통화로서. 근데 만약에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가지게 돼요. 그럼 이게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주인이 미국 정부가 됐네라는 또 인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의 본래 목적인 탈중앙화의 가치가 희석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될 때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의 가치만큼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까? 그거에도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반발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채택이 될 수는 있지만 되게 될 경우에 암호화폐 생태계에 굉장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가 있고, 채택이 된다는 것 자체는 뭐 사실 가격 상승과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런 소식이긴 하실 테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들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잠깐 하고 말 거 아니면은 좀 고민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데이비드 삭스 있잖아요. 요 암호화폐 이제 크립토 백악관 AI 차르가 일단 멀티코인과의 이해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투자 지분을 완전히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데이비드 삭스는 이제 처음에 취임이 됐었을 때 암호화폐 관련한 기업에 투자를 했고, 암호화폐에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크립토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환호를 했었던 인물인데, 사실 요거는 맞는 결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책적인 책임자가 됐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 자체가 암호화폐 업계에 계속 투자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게 이해관계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에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철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멀티코인에 투자를 한 것으로 사실은 멀티코인 관계는 시작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삭스가. 근데 이제 이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 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고, 업계에서는 이 데이비드 삭스가 솔라나 이더리움보다 그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전에 솔라나를 조금 더 선호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번 지분 매각이 상당한 희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 관계자로서 그 업계에 지분을 투자를 했었고, 본인 자체가 이더리움보다 솔라나라는 코인을 선호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 그 투자금을 걷어들일 경우에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포기하면서 모든 지분을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데이비드 삭스의 위치나 그 역할이 그만큼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보니까 그로서도 결단을 내린 것 같아. 예, 눈앞에 굉장히 이제 맛있는 사과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따먹지 않고 그거를 이제 포기를 하면서 이제 이 정책을 내가 선두 주자로서 지휘자로서의 어느 정도 조금 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사실 이제 업계 관련한 지분을 좀 철수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업계에 좀 부정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게리 겐슬러 때도 그런 좀 동향이 있었거든요. 암호화폐 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굉장히 규제 중심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눌렀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우려감들도, 그 목소리도 조금은 시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우리가 또 크립토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백악관에서 열릴 만한 크립토 서밋, 아예 그 제목 자체가 크립토 서밋인데요. 요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를 기다리면서 트럼프가 요 회의에 몇몇 크립토 기업들을 초대를 했거든요.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간택이 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찍은 그런 이제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좀 주목을 하시면서 시장의 반응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요것도 익명의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토링 참석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체인링크 랩스의 공동 창립자도 참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로빈후드의 CEO도 이제 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암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한 몇몇 이제 기업인들을 초청을 한 것 같아요, 요번 서밋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코인을 발행하느냐, 이런 게 또 시장에서 투자 관점에서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 요 관련한 코인들에 관한 움직임들의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베이스 CEO도 이제
초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참석을 할까 말까 요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고, 로빈후드 CEO도 이제 참석을 하는데,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SEC가 그 조사를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단은 종결을 했어요. 로빈후드에 관한 장기 조사를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지금 소송 취하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종결을 했고, 코인베이스도 집행 소송을 취하했어요. 그러니까 타임라인이 이런 거죠. SEC 새로운 SEC가 이제 그런 암호화폐 업계들에 관한 그런 소송들을 취하를 하고 나서 이제 크립토 서밋에 그분들을 이제 초대하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요거에 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로빈후드 CEO도 본인의 X를 통해서 곧 만나요 DC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그런 기조들이 나올 것처럼 보이고, 일단 이번 서밋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같이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크립토 뉴스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또 본부장님에게 바로 또 제가 또 발언권을 넘겨서요. 오늘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요즘에 뭐 계속 SEC가 다 계속 소송 취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코인베이스나 뭐 바이낸스 이런데 뭐 계속 완화하고 뭐 이러는 것 같고 계속 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가인가 그것도 막 취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가랩스도 유가랩스도 취하고 네. 이런 거. 그래서 많이 뛰더라고요. 이더리움 그 가격도 막 뛰는 것 같고. 근데 뭐 그런 것 아직 같더라고요. 부족합니다. 네. 우리는 배고픕니다. 일단 오늘 그 연설 세게 했습니다. 그분 음. 연설 요약본을 좀 정리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뉴스는 없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뉴스는 다 나와서 잠깐 했는데, 그래도 원체 중요한 거라 좀 전에 끝난 거라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했었고 그 요약본 제가 이제 하기 전부터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뭐 계속 나오는 거라서 좀 내용분들을 제가 다 나온 분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제 한 8단락 정도로 나와서 이제 그거를 하는데, 일단 관세 정책에 관한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 상호 관세를 4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멕시코 및 캐나다 관세를 25% 관세하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 10%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Don't worry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끔찍하고 잔혹한 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이 광기를 멈출 때가 됐다라고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긴장 관계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군사 원조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정부 지출 정책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1달러짜리 법인카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1달러로 했어요. 1달러. 이게 대단한 거예요. 1달러라는 내면서. 그래서 AWS가 619달러거든요, 한 달에. 그거를 619번을 이렇게 막 결제하고 막 이래야 돼요. 이런 걸 내면서 이런 걸 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고 막 이래. 기발해 일론 머스크도. 그런 걸 하면서 정부 효율부가 개선에 찬양을 하면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회보장제도에 100세 이상 등록자들을 뭐 부정수급을 착수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착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연방정부 일자리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과 일부 유권자들의 반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최악의 대통령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 식료 품비 인상 등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이 탓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국민이 뽑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민주당과의 대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중에 민주당과의 이제 대통령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야유가 있었고, 텍사스 주에 알 그린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퇴장을 당했고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머스크가 훔친다라고 머스크 스틸스라는 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예산안 승인했다고 하고, 골드카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500만 달러 기부 필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민국 감세를 얘기를 했었고, 약간 연출된, 이게 이분들은 연출된 것 같아요. 약간 퍼포먼스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암투병 중인 소년을 명예의 비밀 경호국,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시크릿 서비스 요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살해된 12세 소녀 이름을 딴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황금기를 선언해서 연설 말미에 미국의 황금기는 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전반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었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이지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유가랩스 조사가 종결됐습니다. NFT 업계가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SEC가 그래서 일 안 하세요? 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됐고 이제 NFT 업계도 이제 NFT. 큰 승리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NFT가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서 요게 이제 좀 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보시면 이제 이게 얼마만큼 뛸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뭐 거래소에 대해서 되게 호평인 것 같고요. 거래소에 대해서 거의 관대한 것 같아요. 예, 되게 관대하게 막 하는 것 같고 그 직원들이 거의 일 안 하는 것 같아요. SEC 그런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뭔가 그간이 과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가요? 소송을 취한 거니까 네. 일을 안 오늘도 뭐 한다기보다. 상원에서 뭐 하나 뭐 인준됐던데 뭐 아, 하나? 디파이 네, 그 불법으로 예, 했던 거. 인준 하나 됐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미국 파나마 운하를 사실 이제 이게 원래 홍콩 쪽이 갖고 있었습니다. 허지스 포트 홀딩스라고 이게 중국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에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블랙록이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43개 항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43개 항구를 인수하겠다라고 해서 인수하면서 전략 요충지를 사겠다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가 인수하라고 이제 블랙록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게 됐고요. 파나마 운하 포함해서 양측 항구 발모아 크리스토발 쪽에서 전 세계 23개국이 이걸 사게 됐고요. 199 정박지를 포함해서 사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고요. 중국의 파나마 운하 지배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군사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사게 됐고요. 사실상 이제 제가 이 방송국에서 잠깐 말씀드리는 건 이제 이게 계속 관세를 지금 계속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한 달 전에 10% 지금 또 10% 때리고 있고 이런데 중국은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반응이 없어요. 사실 뭐 없어요. 보면 아시겠지만 캐나다 총리는 나와서 뭐 네, 우리도 맞불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뭐 멕시코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뭐 우리도 얼마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반응이 물론 지금 양해를 하고 있어서 뭐 바쁘긴 하지만 거기는 기자가 물어봐야지 찔끔찔끔 내놓을 정도인데 사실은 뭐 25개의 뭐 기업들을 대상으로 뭘 하겠다 정도지 그것도 뭐 찔끔찔끔 뭐 하겠다는 건데 뭐 이쪽에 관세를 때리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비해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제가 턴키로 나중에 대통령 대 뭐 시진핑 주석이 턴키로 계약을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지난달에 밀사가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US 미국으로 시찰단이 와서 서로가 이제 계약을 하고 밀밀거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0% 때리고 막 이러는 건 블러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협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뒷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시진핑 주석이 턴키로 사실 시진핑 주석을 건드리진 않아요. 사실 중국을 건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중국이 제일 G2로서 제일 큰 덩어리인데 그리고 사실 적자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커요. 사실 적자로 따지면 중국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 그다음에 멕시코 이렇게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정도인데 중국을 건드리진 않아요, 사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사실은 턴키로 계약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중국이 지금 가장 문제고 사실은 중국이 사실 뭐 AI 칩도 밀수하고 뭐 다 제일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 봤을 때 이런 게 좀 있고요. 지금 요 파나마 운하도 사실 중국의 전략적 그런 것 때문에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협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1대1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전략적인 어떤 영향력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스타링크가 일론 머스크 쪽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맞아. 일론 머스크 때문에 여기는 금액이 엄청나요. 금액이 엄청난데 사실은 422억 달러 금액 광대역 요거 때문에 하는 건데 일론 머스크는 정부를 모델로 해서 이제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거의 지금 테슬라는 거의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되는 사업들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X나 이 스페이스 X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상장이 안 돼 있는 걸로 개인이 돈을 버는 구조로 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런 계약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방산이나 스펙스나 아니면 뭐 스타링크 이런 식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스타링크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수혜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광대역 형평성 접근성 계약이라고 해서 및 배포라고 BEAD라는 계약 프로그램을 지금 개정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계약을 이제 상무부 소속으로 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을 하게 되면 가장 혜택을 입게 되는 건 요 스타링크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스페이스X가 혜택을 입게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41억 달러에서 거의 10배를 늘리게 될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농촌 진출 인터넷 시장을 될 것 같고, 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원래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이걸 막아놓은 거거든요. 막아놓은 걸 다시 늘리게 된 겁니다. 이걸 사실 이제 계속 돈을 쓰는 쪽으로,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는 쪽으로 사업은 계속 확장되고 군비도 그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돈 버는 쪽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은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버는 쪽으로 되는데 민간 사업은 또 일론 머스크가 계속 좌절되고 있습니다. 오픈AI 상업화를 이제 반대하는 법원 소원을 냈는데 이건 저지됐습니다. 네, 이건 계속 좌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화를 하게 됐다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오픈AI 비용은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5.0이 가격이 얼마 될지 궁금합니다. 네. $300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얼마나 되게 좋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픈AI가 없으면 저는 일을 못 하거든요. 저는 오픈AI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일하는 것보다 속도가 한 10배 정도 빨라졌거든요. 진짜 빨라졌어요. 진짜 뭐 이게 방송 준비를 하거나 이럴 때 오픈AI가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어야 됩니다. 저는 5.0이 얼마나 비싸도 저는 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 상업화에 전 찬성합니다. 어쨌든 이게 법원이 정지됐다는 얘기가 지금 소식이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엔비디아 RTX 5070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실 젠슨왕이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24에서 이제 CES 2024에서 이게 이제 $549에서 4090급의 성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약간 성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 있고요. 5070에 대해서 쿠다 코어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4070 Ti 슈퍼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5070 Ti가 이제 그 정도 된다고 했고 RTX가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어스가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스타는 이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AI 프레임 생성 기술을 활용해 성능을 극대화했다고 하고 RTX 4090과 동일한 프레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게 보통 이게 약간 전문 분야라서 쓰시는 분들은 좀 알고 있는데 RTX 5070은 RTX 4090과 성능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지는 않고 기본 렌더링 성능만 보면 RTX 4080이 RTX 4070 Ti보다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고 실제 성능은 4070 슈퍼보다 조금 약간 빠른 정도고요. 프레임은 이제 활용을 해야 높은 성능 수치를 낼 수 있고요. 하지만 기본 프레임 속도는 낮으며 프레임 생성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다 코어 속도는 4070 슈퍼가 이제 4070 사이에 성능이 좀 있는 상태고 메모리 사용 대역폭이 좀 증가한 정도고 이제 기본적으로 전력 소모는 250W로 이제 4070 슈퍼보다 30W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4070 슈퍼보다 이제 5, 6% 빠른 성능이지만 전력 효율이 좀 더 낮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저도 건가? 뭐 그런가? 야 게임을 너무 쓰시는 분은 좀 모르겠어요. 아는데 네. 이게 어쨌든 네, 그렇게 저는 이건 보시면 잘 모르겠네요. 네. 게임을 쓰시는 분들은 아는데 제가 게임을 좀 해서 아 이게 그렇구나. GPU를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좋아하셔서 제가 약간 가지고 네.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예. 저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4K 게임을 하실 때는 이제 RTX 5070이 4K 네이티브 성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해상도 네이처 하실 때는 좀 약간 12K VRM에서 부족한 가능성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이게 400p에서는 충분한 만족할 성능이 나오는데 4K 타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4K를 구현할 때 뭔가 좀 이렇게 방송을 하시거나 뭐 하실 때 뭔가 좀 게임을 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한계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을 이나 이런 하실 때 구현을 할 때 높은 사양의 뭐 게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 하실 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예. 400p 게임에는 적합한데 제가 볼 때 같은 가격의 RTX 4070에 비해서는 성능이 향상됐다. 그렇지만 크게 뭐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발열 소음이 좀 증가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리서치 프로그램으로 이제 잠깐 리뷰를 어디서 나와서 제가
테크카에서 나와서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져온 거면서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잡지에 나와서 제가 잠깐 좀 리뷰 기사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게 사실은 관심이 많은 거군요. RTX 5070이 관심이 많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되게 비싸게 팔려요. 되게 중간에 마진을 많이 붙여서 되게 비싸게 팔리고 게임을 안 품귀 해서. 현상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웨이모가 우버랑 사실 옛날에는 소송도 막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가 우버를 이제 오스틴에서 공격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우버 앱을 통해서 완전 자율 로보택시 호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시작해서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율주행 옵션이 가능하다고 해서 기사가 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라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하고 있어서 가지고 와서 한번 보시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2023년부터 오스틴 로보택시 선정하고 있고요. 웨이모는 2024년 10월부터 이제 얼리 테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550일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향후에는 아틀란타로 이제 확대할 예정이고요. 우버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택시가. 이게 사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택시가 가능한가? 참 신기하긴 하네요. 과거에 두 회사는 2017년에 이제 웨이모가 우버 자회사인 오토 상대로 기술 도용을 했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그리고 2018년 우버가 웨이모의 기술을 도용했다고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불하면서 이제 라이선스를 체결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서로 이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면서 협력 관계를 지내고 있는데, 요게 이제 뭐 한번 텍사스 가시면 한번 타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웨이모가 단독으로 시작해가는 것보다 우버랑 협력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됐고요. 기술 안정도와 신뢰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왜요? 너무 웃깁니다. 한번 타보세요 가서. 근데 가끔 빵 터지게 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타보세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네, 우버 신청하시면 얼마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웨이모와 우버 협력은 자율택시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주요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버는 사실은 이제 앱을 깔면 이제 웨이모가 사실은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험적인 거예요. 웨이모는 사실상 이게 이제 웨이모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버를 장착하는 건 이제 앱은 대중화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타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우버는 사실은 앱이 대중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화를 장착해서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텍사스 오스틴 가시면 한번 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나 규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화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우버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버가 됐다는 건 이제 앱으로 깔아서 탈 수 있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좀 대중화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데 외국 가면 약간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시게 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서 겪어보시면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지만 특히 이게 이런 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이 GLS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거나 이제 이 공유 앱 같은 것들이 많이 우리나라보다 더 발달된 데라는 데 많거든요. 그런 데서 해보시면 정말 신세계를 좀 경험해 보시는 게 많습니다. 한번 해보시라고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튜브가 도박 정책에 관해서 강화하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러분 유튜브 많이 사용하시니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AI에 관련된 그 정책을 발표하셔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 보시면 AI 관련된 거를 꼭 체크하게 돼 있으세요. 그 체크하셔야 됩니다. AI 같은 거 만드시면 이게 뭐 합성된 건지 아닌지를 체크하시게 돼 있는欄이 있습니다. 만드실 때 크리에이티브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체크 안 하시면 그게 채널에도 영향을 줘서 채널이 나중에 삭제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만드신 컨텐츠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도박 컨텐츠도 이제 강화하는 게 19일부터 정해집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인정받지 않은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인정하지 않은 컨텐츠는 비승인된 컨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 링크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에 관련된 18세 이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요거 이제 강화되는 거라서 사실은 바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일이니까 19일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번 조치는 젊은 시청자를 보호하고 무책임한 도박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강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는 엄격합니다. 이게
되게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후하게 주는 반면에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은 되게 강하게 지키고 이런 거 안 지키면 바로 그냥 채널을 삭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메인 배너 채널 이렇게 머스트헤드 광고 도박을 2021년에 이제 없앴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트위치라고 슬롯 룰렛 이런 도박 광고는 2022년에 스트리밍을 아예 없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글이 2024년 지난해죠. 이제 그 연령 추적 모델, 연령 맞춤에 관련해서 어떤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도박 관련된 걸 또 없애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부분에 관해서 도박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이 하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채널 규제 강화로 수익 창출이 이제 어렵게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도박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24시간 돌아갑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막 그 24시간 막 도박을 합니다. 그 유튜브 중계를 계속합니다. 예, 막 중계를. 그러니까 뭐 저희는 지금 뭐 30분밖에 이런 주식 방송을 안 하지만 주식 방송 미국 주식 방송이라 해서 24시간 방송하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도박 방송도 24시간 중계를 하는 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중계를 해요. 계속 뭐 자기네들끼리 지겹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들어가서 보면 몇천 명씩 보고 있더라고요. 수요가 있으니까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중계를 하면서 뭐 돌리면서 룰렛을 돌리면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계를 하면서 그 몇천 명씩 보는 건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링크를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중계나 이런 것들 링크가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차단이 되고 그런 것들 채널이 있으면 그냥 채널이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3월 19일부터 못 하게 된다는 정책이 강화가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최근에 이제 그 정상 그런 게 돼서 그런지 SEC 관련된 것들 완화가 되는 것 같고 암호화폐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말의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좀 실제는 정책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큰 거 한 방 어제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 이 관세 정책인가 봐요. 큰 거 한 방이 안 나오고 아니에요. 7일. 7일이 맞는 거예요? 7일이에요. 아, 네. 7일인가요? 확실한가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 아, 딱히. 그런가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또 바쁩니다. 요즘에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트럼프가 업데이트 너무 많이 내고 해드릴게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랩소디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